사로잡힌 시선, 따뜻한 공정의 가치로 함께합니다. 황보선의 출발 새 아침. 황보선의 출발 새 아침 2부입니다. 지난 5월에 있었던 공군 성추행 사망 사건 기억하실 겁니다. 성추행 피해를 당한 공군 중사가 혼인신고 다음 날에 극단적인 선택을 한 안타까운 일이 있었는데, 자, 이 사건 관련해서 군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설치돼서 열렸습니다. 근데 부실 초동 수사 의혹이 제기됐던 관련자들에 대해서 불기소 의견을 권고하고 활동을 종료했습니다. 유족 측 입장을 들어봐야겠습니다. 법률 대리인이죠. 김정환 변호사 전화로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김정환 변호사님. 먼저 이 수사심의위에서 불기소를 권고했는데 그 이유가 뭐라고 합니까? 사실은 보실수사 관련해서는 지금 직무유기 혐의가 적용된 것인데, 예. 지금 의식적인 방기가 아니다. 어쨌든 실체적인 내용이 부실했던 안 했던 어떤 식으로든 행위가 있었기 때문에 직무유기는 해당하지 않는다. 그런 취지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직무유기가 아니다. 이번에 그 심의 대상이 된 사람은 몇 명이죠? 3명이죠? 네, 그렇습니다. 법무실 지금 법무실장을 비롯해서 법무실 간부들이 심의 대상이었습니다. 예, 지금 어쨌든 피의자 아닙니까? 3명은 다? 네, 맞습니다. 예. 그렇군요. 그러면은 이 수사심의의 이 권고사항, 이 판단이 법적 구속력이 있지는 않지요? 네, 그렇습니다. 법적 구속력까지는 없지만 사실은 최초에 국방부 장관이 운영 지침을 제정할 때 예. 공검사가 심의 의견을 존중하도록 했기 때문에 아마 존중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예. 그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이런 권고를 이제 국방부 검찰단에서 따를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됩니까?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지만 사실은 유족의 입장에서는 군 검찰에서 의지가 있다면 네. 권고적 효력에 불과하기 때문에 기소해 줄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걸 요구를 하실 겁니까? 네, 저희가 지속적으로 이런 입장은 견지를 해왔고 예. 요구해왔습니다. 예. 예. 그럼 어떻습니까? 그렇게 군 검찰에서 그쪽 방향으로 유족 측에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움직일 가능성은 지금은 낮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지금 수사심의 자체가 예. 저는 이게 민간에서도 마찬가지지만 결국에는 수사심의가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걸림돌이 될 수 있는 요소가 많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 기소 결정을 하는 검찰이나 검찰단의 입장에서는 수사심의 핑계를 대고 기소를 안 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기게 될 것이고, 그리고 수사심의 자체도 특별하게 책임을 지지 않는 기관이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유족 입장에서는 상당히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원래 수사심의가 가동할 때요. 이게 어떤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이 목적에 네, 비춰 봤을 때 이번 그 권고 결정 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러니까 수사심의가 처음에 만들어졌을 때는 사실은 유족의 입장에서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해 수사심의를 만들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예. 결국에는 지금 군검찰에서는 다 수사해서 기소하겠다고 의견을 내고 있는데, 예. 수사심의가 그 상당 부분에 대해서 불기소 공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유족 입장에서는 이게 과연 유족을 위한 기관이었나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예, 피해자가 아니라 우리 피의자 편에서 네. 예. 그러면 이런 거가 이제 형사 책임을 묻지 않겠다. 그러면 그 대신에 어떤 징계 같은 거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당연한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징계 권고를 실제로 수사심의에서 했고, 징계 권고를 한 거죠? 예. 네네. 근데 이제 사실은 이게 이 규정에도 맹점이긴 한데 그 운영 지침에 따라서 군검사가 심의 의견을 존중하도록 되어 있지만 또 징계 부분에 대해서는 과연 존중할 의무가 있는지는 사실 규정상 의문이 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징계를 어느 정도 수위에서 받을지까지도 끝까지 지켜볼 생각입니다. 예. 그러면은 군에서 이 권고 사항 중에서 불기소는 받아들이고 내부 징계는
받아들이지 않고 이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겠네요. 예, 그렇죠. 규정으로만 봤을 때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끝까지 확인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요. 이제 가해자하고요. 2차 가해 혐의 포함해서 지금 13명이 기소가 됐죠. 네, 맞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아까 말씀하신 이제 공군본부 그 법무실장 포함해서 수사 관련자는 그럼 단 한 명도 그 기소 대상이 안 된다. 지금 이런 상황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뭐 군 검찰 라인에 있는 3명이 다 일단 불기소 권고가 난 것이고, 예. 그리고 그에 앞서서 지금 최초에 부실 수사를 했던 군사법 경찰 관련자들도 다 불기소 권고가 났기 때문에 예. 결국에는 부실 수사와 관련해서는 아무도 기소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국방부가 중간 수사 결과를 한 2달 전에 발표하지 않았나요? 맞습니다. 예. 그럼 그때하고 지금 이번 불기소 권고하고 네. 이 흐름에서 별 그 변화된 게 없네요. 변화된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중간 수사 결과 이후에 그러니까 군 법무부에 대한 의문이 있었기 때문에, 공군 법무부에 대한 의문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특임 검사까지 선정을 해서 사실은 수사를 했는데 예. 결국에는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이번 소식 접하시고 김정은 변호사님 생각은 어떠셨어요? 처음 접하시고? 뭐 유족의 입장은 차치하고라도 사실은 이제 법조인으로서 사실 직무유기 법리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건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 사실은 이게 수사가 엄정하게 되지 않으면 쉽지 않겠다는 생각은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예. 어찌됐든 저희가 과거의 잘못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뭐 군뿐만 아니고 민간에서도 사실은 피해자들이 수사의 부실로 인해서 피해받은 사례가 많기 때문에 예. 이런 어쨌든 비극이 일어났을 때 사실은 뭔가 사회가 발전하려면 좀 전향적인 모습이 있기를 기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이 법리적으로도 조금 검토가 되고 혹여 어려움이 있다고 하더라도 재판 과정에서 치열하게 다퉈보고 대법원까지 판단을 받아보고 이런 걸 기대를 했는데 결국엔 그것이 좌절된 것 같아서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예. 그래요. 지금 대검찰청에도 수사심의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이 군의 수사심의위원회가 이제 이번에 처음 이제 활동을 시작한 건데 어떻게 다릅니까? 한계가 있다 봐야 됩니까? 뭐 다소 차이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민간의 대검에 있는 수사심의의 경우에는 예. 위원들이 사실은 좀 더 적극적으로 조사를 할 수 있고 그리고 뭐 별도의 조사를 할 수 있는 제도가 일단 마련이 되어 있는데 군 수사심의의 경우에는 그런 부분이 배제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군에서 올리는 자료, 한정된 자료를 가지고 짧은 시간에 심의를 해야 되는 한계가 있어서 그 두 기관에는 다소 차이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 군 수사심의위원회가 제 역할을 하려면 진상조사를 민간의원이 좀 할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뭐 지금 군 검찰단이나 특임에서 수사를 제대로 했을 수도 있고 안 했을 수도 있지만 결국에는 유족의 입장에서는 계속 시비거리가 되지 않겠습니까? 제 식구 감싸기다라는 얘기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에는 수사심의에서 민간위원들이 뭔가 조사를 하고 나서 그래도 기소하기 어렵다라는 의견 정도가 나와야 이게 객관성이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얘기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도적으로 보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 수사심의 위원들이 그 중간에 그만뒀다 이런 얘기 들었습니다. 그 맞습니까? 그 부분은 제가 들은 바는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금 수사심의 말고도 민간군 또 위원회가 있었기 때문에 민간군 위원회에서는 여러 명이 사퇴한 걸로 알고 있지만 수사심의에서 위원이 사퇴하셨다는 얘기 제가 듣지는 못했습니다.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 군 검찰 수사심의 결과 나오기 전날에요. 그 공판이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그 구속 기소되는 그 장모 중사. 네. 근데 이 중사 어머님이 뭐 실신하셨다고 들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유가족들이 아버님과 어머님 모두 건강이 매우 안 좋으신 상황이셔서 특히나 어머님의 경우에는 정신적으로도 많이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다. 실제로 환각도
또 있으시고 환청도 있으시고 예. 뭐 그런 상황에서 이제 피고인을 어떻게든 엄정하게 처벌해야 된다고 생각하셔서 양형증인으로 출석을 하셨고 그 예. 과정에서 감정이 북받치셔서 이제 과호흡 때문에 아마 실신하셨던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런 상황은 지금 계속 반복되고 있고 건강이 매우 안 좋으셔서 사실은 많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 이중사 그 오빠 되는 분이 또 퇴정 조치 당하기도 했다고요. 이쪽들이 이제 사실은 피고인을 그날 처음 본 유가족이 있기 때문에 예. 사실은 감정을 제대로 다스리지 못해서 그런 좀 유감스러운 일이 있었고 그거에 대해서는 따로 본인이 잘못한 행동이라고 생각을 하고 예.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사를 표시했었습니다. 예. 그렇군요. 그 피고인 쪽 태도는 좀 어떻습니까? 뭐 피고인의 태도는 결국에는 지금 뭐 본인의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뭐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일종의 입장에서는. 아, 그렇습니까? 그럼 이 피고인은 그럼 반성을 하지 않고 있다. 뭐 인정을 하지 않는다. 그리고 네네. 반성도 하지 않는다. 이렇게 봐야 됩니까, 지금? 보시기에? 뭐 인정을 하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반성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이 들고요. 예. 그리고 뭐 저희가 특별히 지금 유족들이 피고인을 통해서 뭐 진심 어린 사과를 받거나 뭐 어떠한 연락도 받은 바 없기 때문에 예.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반성이라고 볼 수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번에 이 불기소 권고요 수사심의위에 네네. 이거를 보면 이제 아까 얘기 나눈 대로 이제 형사처벌을 받지 않을 가능성, 기소가 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인데 유족들께서는 이 상황을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뭐 그러니까 다른 부분은 몰라도 사실은 부실 수사와 관련해서는 그와 관련해서 책임 있는 자들이 엄정한 처벌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뭐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시고 계시고 이제 뭐 앞서 말씀 나눴지만 이제 징계 부분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수위의 징계가 있을지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이십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거의 최종 수사 결과 보고가 조만간 발표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거에 맞춰서 아마 의견 표명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아까 참 그 수사심의에서 징계를 권고했다고 하는데 구체적인 그 징계 그 수준까지도 권고를 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징계 수위를 정하진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럼 지금 방금 언급하신 그 수사 결과 보고 있잖아요. 이게 이제 네네. 최종으로 나오는 거죠? 언제 나옵니까 이게? 뭐 정확한 시점까지는 알 수 없지만 금명간에 나올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이번 달 안에 나올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이번 최종 수사 결과도 그러면 이전에 중간 수사 결과하고 이렇게 크게 달라지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근데 그 부분이 참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유족들의 입장에서도 사실은 이제 피해자가 지금 장례도 치르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예. 사실은 어느 정도 납득할 만한 결과가 나온 뒤에 장례를 치르시겠다는 입장이어서 사실은 뭐 유족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의 결과 발표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예. 지금 그 부분은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장례도 치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자, 근데 그 공군 양성평등센터가 또 이거 성폭력 사건 무마련한 그 정황이 나타났다 이런 얘기 나오네요. 네네, 뭐 저도 기사를 통해서 확인했는데 결국에는 지금 구조적인 한계도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전문성의 부재라고 생각이 듭니다. 성평등관들이 뭐 확인해 보시면 과연 피해자들의 입장을 온전히 헤아릴 수 있는 그런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가에 대한 의문이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구조적으로도 양성평등센터가 결국에는 군 지휘관의 통제를 받는 집단이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구조적으로도 그런 의문을 항상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결국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 제도적인
개선이 예.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예, 알겠습니다. 네, 김 변호사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